자, 이제부터 기출 문제를 풀게요. 2013년도 7월달 출제된 문제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n 플러스 n 플러스 1이 소수 부분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시죠? 매우 중요한 수학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소수 키워드 보이시죠? 이럴 때 an, 결국 뭐냐? 소수 부분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소수 부분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네요.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자, 프로세스. 소수 부분에 대한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두 번째는 뭘 묻냐면 루트 n 플러스 n 플러스 1. 자, 이것이 나와 있는 극한값은 뭡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이거든요. 얘는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이해되시죠? 소수 부분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왜 구하죠? 라고 말하면요. 무리수는, 자, 무리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루트가 되든 로그가 되든 간에 얘는 항상 소수 파트와 정수 파트와 그 다음에 소수 파트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소수 파트를 구하는 공식은 뭐다?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 빼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는 원래수가 무리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 파트를 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개념을 묻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어떤 정수 부분을 갖느냐라고 말을 하면, 자, 우리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뭐 사이에 있죠? 얘는 제곱수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제곱수. 항상 정수 파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곱수 사이에 있는 제곱수. 루트니까, 그렇죠? 루트가 벗겨지기 위해서는. 얘는 루트 n제곱이라는 수와 그 다음 수가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n이 될 것이고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것이야. 아하. 그 사이에 있는 수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은 n 되겠죠? n점 얼마잖아, 얘가. 그러니까 n점 얼마니까 정수 부분은 n 되겠지. 그래서 소수 부분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an은 원래 수가 이거잖아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뭘 한다? 얘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목적에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극한값을 넣고 아시겠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산 어떻게 한다? 그렇죠. 루트가 보이는 경우는 무조건 유리화시키는 거죠. 얘는 유리화시키는 개념은 아느냐 모르느냐. 분자의 유리화시킵시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n 곱하면 되겠죠. 똑같이 루트 플러스 n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바뀌죠? 유리화시킴과 동시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 걸 아시죠? 자, 최고차는 계속 구경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를 바로 계산할게요. 얘는 얼마가 되니?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n제곱. 따라서 n만 남죠. n만 남아. 얘는 뭐가 되지? 이렇게 n제곱 최고차만 보는 거니까 루트 n 제곱이니까 n, 2n. 그래서 n 최고차는 2n. n 최고차항이 n. 따라서 정답은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살 수 있죠. 최고차항끼리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아시겠죠? 두 가지 문제 풉니다. 소수 부분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계산은 그 정확한 프로세스대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한 세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정답입니다. 2번 2013년도 8월 24일 지방지 문제고요. 다음 주 수렴하는 수렴. 자, 수렴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당연히 꼴을 말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는 거죠. 자, 보시죠. 매우 중요한 수학적인 키워드 수렴. 수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입하는 경우 말고요. 특정한 경우는 크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수렴하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수렴하는 걸 아시겠죠? 두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수렴합니다. 물론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은꼴도 제로분의 제로꼴도 수렴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 조사하는 거고, 얘는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니까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데 얘 요거만 문제를 푸는데,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비교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얘는 리미트 씌워주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정확하게 얘는 수렴하는 것이고 무한대고 무한대고 최고점 계속 비교하면 1로 수렴하니까 1번 맞는 것이고. 자, 디귿은 어떻게 하죠? 최고점 비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이제 얘를 이제 지수꼴을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지수꼴은 분모의 값 중에서 큰 값으로, 자, 분모의 밑이 큰 값으로 나눕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죠. 자, 3n제곱 나눠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3의 n제곱은 나눠서 둘째 큰 3의 n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3분의 2의 n제곱으로 어디로 수렴하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하잖아. 얘는 등비설이 극한해서 0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1, 1이기 때문에 니은도 1로 수렴하는 것도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지수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연수꼴, 다항식꼴이 있단 말이죠. n제곱, n제곱 이런 것들은 그냥 비교만 하면 된다.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완벽히 수렴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러냐? 벌써 얘는 원래 원칙은 최고차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2n제곱 나눠준과 동시에 얘는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0으로 죄송합니다.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죄송해요. 수렴합니다.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분자가 더 크면, 분자 차수가 높으면 두 배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일 다 수렴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013년도 9월 7일 서울시 문제고요. 공장에서 매년 60mg의 N물질이 A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자, 공장에서 N물질이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응용 문제들은요, 결국은 최고의 가장 좋은 풀이는 뭡니까? 문장을 통해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들은 식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입만 하면 돼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A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읽고 얘가 묻는 물음의 뭔지를, 왜 이걸 출제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볼게요. 여기서 쭉 봤더니 A 지역에 남아있는 M몰수를 측정하면, 자, A 지역에서 나가는 거잖아. 항상 전년도 말에 남아있던 양과 올해 유입된 양의 합이 5분의 3이 없어지고 5분의 2만 남는다. 이게 키워드죠. 5분의 2만 남는다. 언제? 전년도 말에 있던 양과 올해 유입된 양의 합의 5분의 3이 없어지고 5분이 남는다.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가를 잘 고민해 주시고 볼게요. A 지역에 남아있는 N물질의 양을 계속해서 측정한다. N년도 말에 있던 N물질의 양을 자, 보시죠. 거기 A는 구하는 건데요. 매년 60mg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A 지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프로세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얘는 점화식과 극한이라는 이 문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점화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연속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뭐니? AN을 가는 거야. 그러면 AN과 근처에 있는 것은 뭐니? AN과 AN 플러스 1, 즉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의 관계식 찾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고, 여기다가 AN 구하다면 리미트만 씌워주면 돼요. 점화식, 그러니까 점화식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점화식 구하는 거다. 앞에 항과 두 개 항 사이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요, 점화식 세우기가 이 문제의 첫 번째 할 일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다음 항은요, AN이 있는데 AN은 지금 전년도 말에 남아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유입된 양 60g이 들어왔어요. 60g 들어왔단 말이야. 즉 전년도 말에 남아있던 양이 AN이고 얘가 60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것의 5분의 3이 사라지고 5분의 1만 남았다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점화식이죠. 점화식이니까 5, 1은 5, 5, 2, 10. 12 곱하기 24가 돼버리고 얘는 완벽한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로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아야 극한에서는. 왜 이렇게 풀지 않냐면은
이렇게 풀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놓고 나서 분수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게 되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1번으로 풀지 않고 얘는 두 번째로 풉니다. 뭘 푸냐면요. 얘는 극한의 성립을 이용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푸는 것으로 설명할 거고요. 잠깐 일단 적을게요. 얘는 첫 번째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AN-1번째 항이 나올 것이고 AN 항이 나올 것이고 AN 플러스 1항이 쭉 나올 것이고 어느 순간에 AEN도 나오겠죠. 같은 수열이라고 치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든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든 같은 수열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죠. 물론 이것이 전체가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즉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얘는 어떤 동일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즉 다 같이 이렇게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같은 수열이라고 치면 다시 말해서도 우리가 리미트를 다 취함과 동시에 AN 플러스 1은 알파로 수렴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당연히 P 알파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 거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그대로 알파 넣는 거야. 어차피 좀 같이 있으니까 P 알파 5분의 2 알파가 될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4 그대로 되겠지. 이거 풀면 된다고. 넘어가면 5분의 3 알파예요. 5분의 3 알파가 24. 자, 3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3, 8에 24. 바로 40이 답이 되겠죠. 40이 답입니다. 여기 답이 나왔나요? 오케이, 답이 1번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항상 이 문제가 점화식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수학은요, 어설프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명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나서 그 정리된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느냐.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력도 있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 나올 때마다 개념들을 정확하게 내 것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게 길어지면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가 아무리 꼬여 있어도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매우 쉽게 공부될 수 있거든요. 정리합니다. 2014년도 3월 22일 사회 문제는 문제고요. 그냥 주려고 넣는 거죠. 그쵸? 자, 왼쪽이 2n이지만 오른쪽 보게 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시죠. 자, 얘는 완벽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계산이고, 얘는 루트가 보이면 유리화시키고, 유리화시킨과 동시에 얘는 뭐가 됩니까?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는 거잖아. 자, 요 하나의 프로세스 문제를 푸는 거고 매우 기본적인 거죠. 바로 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리미트. 일단 EN은 그대로 둬봐. EN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따가 보면 알게 됩니다. EN 그대로 두고 쟤를 이렇게 할게요. 루트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우리는 루트 N 플러스 루트 N을 곱하면 되겠죠. 그냥 곱하면 되겠죠. 분모에 유리화 시켰어. 분자에 유리화를 시켰어. 자, 그러면 최고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고창을 먼저 적읍시다. 최고창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무한대 거는 최고창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남니? 라고 말을 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n 지워지고 1만 남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최고차는 지금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 됐으면 볼게요. 플러스 1 다시 한번 볼게요.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 하기 때문에 1만 남는다고 얘 같은 경우는요. 따라서 이거 곱하면 2n만 남는다고. 됐니? 여기 어떻게 돼요? 루트 n제곱이니까 n 똑같이 2n 2n분의 2n 정답은 1대 매우 기본적인 문제겠죠. 얘가 나온 이유 아시겠죠? 분모가 다 분자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상수함만 남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건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5번 2014년 6월 28일 서울시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자, 프로세스. 얘는 주어진 것 통째로 치환시키는 문제고요.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풀이로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얘를 통째로 알파로 치환시키는 거죠.
이 값을 통째로 알파를 치환시켜. 리미트 알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 일은 알파는 10인 것을 알았죠. 아까 리미트 알파예요. 리미트. 자, 그래서 알파가 10. 또 리미트까지 치환시키는 겁니다. 리미트까지 이렇게 치환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니? 두 번째 하는 일은 저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요렇게 치환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렇죠. 리미트 AN을 값을 알 수 있지 않나? 리미트 전체가 알파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AN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알파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2n 제곱 마이너스 3n분의 알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치환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3n 제곱 마이너스 2n 정확히 an을 대입하는 거죠. 뭘 대입하니? 2n 제곱 마이너스 3n분의 알파가 10이니까 10 되면 10. 그치?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보이시니까 얘는 무한대꼴이고 최고창 비교한다고 2n 제곱 2가 최고창이고요. 10 곱하기 3, 얘는 30, n제곱 30이 최고창이니까 정답은 15가 나오는 것을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전형적인 문제고 출제가 참 잘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통째로 치환시키는 문제 정리할게요. 자, 6번 문제 2014년 6월 28일 문제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등비수열 무한 빼고 시작했어. 등비수열 이 수렴 하도록. 자, 등비수열 이 수렴 하도록이 이 문제의 키워드죠. 저희는 프로세스 등비수열의 극한 이 수렴하는 거죠. 자,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이런 시간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 원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 그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첫째랑 요 A가 0돼도, A가 0이어도 얘는 다 수렴하죠. 왜? 0, 0, 0을 나눠 수렴하니까 얘도 수열이에요. 자, 얘도 수렴하고요. 또는, 자, 공비 R이,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과 R이 이거 작거나 같은 얘는 수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거 작거나 같은 1이어도 수렴합니다. A 똑같이 나가니까. 자, 따라서 얘는 두 가지로 문제 풀죠. x 플러스 이 부분이 a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안 된다. 여러분 밑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a 해당되는 x 플러스 2가 0 될 때 수렴합니다. 빼먹으면 안 된다. x는 마이너스 1 때 수렴하고 두 번째 공부에 해당되는 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도 수렴한다. 그래서 3을 더합시다. 3 더하면 4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모든 정수의 x 값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2가 있지. 그 사이에 3이 있지. 마지막 4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3개를 더하면 되겠죠. 3개를 더하면 7 빼기 2 해가지고 5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요거 빼먹을 때 많이 틀려요. 7 해가지고 틀려요. 7 많이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부할게요. 2014년도 11월달 출제된 문제고요. 자,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 자체 수렴한데 분모일체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자, 따라서 얘는 이 수학적인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똑같이 되겠죠? 이제는 최고차항의 맞추기입니다. 최고차항 맞추기가 이 문제 프로세스가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럴 것도 없이 우린 A의 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6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가 4n이잖아요. 일단 A는 4, 6, 24, 24n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값이 뒤에 있겠지. 얘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정확할 수 있는 것은 뭐니? A는 1차고요. 얘는 최고차 1차에 비해서 2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를 보니까요. 요거 계산해요. 얘도 볼 것도 없이 무한대로 무한대꼴 계산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들이죠? 여기다가 A를 곱하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하니까 24n제곱. 뒤에 게 뭐가 중요합니까? 뒤에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지우란 말이야. 그럼 두개 계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줄려가 된 문제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받아먹고요. 문제 푸는데 그냥 눈으로 솔직히 풀이거든요. 눈으로 풀면 20초, 10초, 10초밖에 안 걸리는 그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0분 안에 모든 문제를 완벽히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렇게 준 문제들은 그냥 눈으로 10초, 10초 만에 풀어야 되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많은 게 목적이고, 물론 합격을 위해서는 다 맞지 않더라도 뭐 한두 개가 뭐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점은 지장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키 문제들은 제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들은 정말 실수하지 말고 명확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문제 풀도록 하여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도 그냥 준 문제 아닙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거는 그냥 빨리 합시다.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뭐합니까? 유리화시켜서 뭘 한다? 유리화시킨 이후에 반드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최고점 가지고 비교한다. 그냥 딱 보자마자 단계가 바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암산합시다. 암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목적에 분모가 뭐가 되죠? 바로 할게요. 그냥 얘는 루트 4n 제곱 뒤에 거 필요 없지. 그 다음에 플러스 2n이 나올 것이고 더해야 될 것이 무한대가 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4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2n 4n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3n만 남았어. 최고참 3n, 얘는 2n, 2n, 4n. 따라서 최고참 비교하니까 4하고 3. 이것도 푸는데 10초, 20초. 20초 정도? 이런 것들을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요, x에 대한 항식, 요시 보이시죠? 이걸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단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사실 이 문제는 수열의 비판의 방언에 대한 문제가 아니보다는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항 정리 부분이죠. 그렇죠? 이항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항 정리의 일반항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항 정리 일반항. 이것도 시급부터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죠. 이거는 화풍 시간에 모두 공유할 거니까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항 정리에 대한 일반항 세운 이후에 두 번째 뭐랍니까? 그냥 여기다가 계속 개수니까 리미트 씌워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극한만 씌워주면 됩니다. 사실 극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항은 일반항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 플러스 b의 n 제곱이 나온다고 치면 얘는 nc 아래 이항 제곱이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제곱하는 n 제곱하는 거듭 제곱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ncr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죠? a의 뭐 얘를 r제곱이라고 치면 b 같은 경우는 n-r 제곱 되죠. 이것이 일반항이죠. 여기다가 뭘 씌워주는 거죠? 시그마 씌워주게 되면 식이 나오는 건데 r은 0부터 n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얘를 가지고 문제 분석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갈게요. 자, 프로세스 이항 정리된 일반항 구한다. 자, 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항부터 구합시다. 일반항 K번째 일반항 구하기고요. 자, 일단 NCR N이네요. N제곱이니까 똑같이 N 합니다. N, C 똑같이 R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1이고 B가 2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에 N-R로 할게요. 1을 N, R을 제곱하게 되면 뒤에가 복잡해지니까 이런 C를 만듭시다.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숫자랑 숫자끼리, 문자랑 문자끼리 분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NC, R이 남고 여기서 1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의 r제곱분의 1이 숫자고 마지막 x의 r제곱이 이제 문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도식에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n의 r제곱분의 1, 요 전체가 요것이 이제 뭐가 되야 되냐면 x 세제곱이니까 x제곱이 돼야 돼. 얘가 개수가 될 거야. 내가 a란 말이야. 분석 끝. 그럼 x에 뭘 대입합니까? 계속 r에 뭘 대입합니까? 그렇지. r에 3 대입하는 거죠. r에 3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3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NC3 곱하기 얘는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X세제곱. 자, 요것이 AN이야. 정리합시다. 이것도 조합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NC3의 계산 어떻게 하죠? 그렇죠. N
n-1, n-2 세 번을 곱하고 나누기 3팩토리얼. 그 밑에 n세제곱 있으니까 여기까지 붙여주면 얘가 an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관심은 뭐냐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관심 있는 거죠? 3팩토리얼. 얘가 6 되는 거 보이십니까? n, n, n. 얘는 n 세제곱 되는 것이니까 6분의 1. 아하. 그래서 끝났지. 자, 첫 번째 이렇게 씩 세워서 두 번째 리미트 6an 6 곱하기 an의 시작이 뒤에 올 것도 없이 최고차항 본다고요. 6n 세제곱분의 얘는 n 세제곱 된다는 거잖아.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n 세제곱 최고차항 1 그러니까 1 한다고 1. 이것도 이항 정리에 대한 일반한 개념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예요. 두 가지 결합됐지만 사실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항 정리 문제를 볼 수 있겠죠. 한번 할게요. 10번 2015년도 6월달 서울시 문제인데요. 사실 얘도 이제 제가 극한 단어를 싣긴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극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요 위에 있는 급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 부분이 보세요. 급수가 수렴할 때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프로세스. 급수가 수렴할 때. 자, 문제는 급수가 수렴 조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어떻죠? 자, 리밋, 죄송합니다.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치면 n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쵸? 저 일반항에 해당되는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일반항 값이 0으로 수렴해야지만 얘는 이 자체가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뭐니? 요 안의 값이 일반항이잖아요. 얘가 연결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온 적에 일반항이 오니까 3an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12n 플러스 3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급수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분리 가능하지. 리미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2분의 6이니까 6배는 가시겠죠. 따라서 얘는 리미트 3부터 뺍시다. 3 그다음에 n이 무한대로 온 적에 an 얘가 넘어가니까 6배를 알겠습니까? 약분하니까 얘가 2로 수렴합니다. 아, 리미트 n이 2로 가는구나. 근데 1이 그럼 끝이죠? 2 대니까. 맞죠, 여러분? 2로 가. 자, 우리가 관심 보죠. 두 번째. 또 보니까,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거예요. n 똑같네요. n은 최고상만 보는 거야. 나머지 보는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계산으로 문제 풀면 되겠지. 두 가지로 푸네요. 급수의 수렴 조건 n,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최고점 비교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2n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2n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극한에 대한 실험식 문제를 내기보다는 그 위에 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2015년도 6월 27일 날 숙제 같은 준비되고 이거는 그냥 준 거죠. 준 거잖아. 그냥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1, 얘는 알파. 어차피 리미트 다 분리가 되니까 베타, 알파, 베타 바로 3 나오죠.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은 문제를 냈습니다. 자, 곱해 2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 베타가 2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고 자, 푸는데 5초 10초 걸리죠. 이런 식으로 정말 쉬운 것들은 되게 쉽게 내거든요. 자, 공무원 문제 핵심이 뭡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초 개념들을 완벽하게 다 인지하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해설이 돼야 돼요. 뭘 묻는지 발상이 돼야 됩니다. 아, 이거는 극한 문제구나. 아, 이거는 방금 전에 말했었지만 뭐 다른 단어가 통합형 문제. 아, 얘는 급수와의 통합형 문제구나. 방금 전에 했던 요거는 아, 이항 정렬의 통합형 문제구나. 두 개의 개념이 섞이더라도 딱딱 끄집어내서 그냥 바로 조합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키워드들은 단순하거든요.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훈련. 뭐만 잘 되어 있으면요, 공무원 수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오래지 않아가지고 접목할 수가 있거든요.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볼게요. 이거 문제 보면 이것도 그냥 주려고 낸 문제죠.
n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제가 지난시간에 설명했었지만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급수에 대한 표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sn에 대한 표현과 같다고 했었죠. 얘를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여기 나와 있지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표현만 정확히 알면 한눈에 보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 같은 표현이고, 우리의 관심은 여기 요 값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4라는 거죠. 이게 4. 기억나십니까? 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이게 급수에서 성질은 얘가 수렴하면, 얘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면 얘도 요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0으로 한단 말이야. 딱 보이죠?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 다음은 5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답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와 두 번째, 리미트 a의 0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정확한 개념. 정리할게요. 자, 이런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급수가 무한 빠졌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등비급수, 부분급수.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문제를 냈네요. 그렇죠?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프로세스는 급수의 수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등비급수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이는 부분분수가 있다는 거. 등비급수 공식 뭐였었죠? 그렇죠. 얘는 1-r분의 a. 당연히 r이 -1과 1 사이일 때 1은 1이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부분분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그냥 부분분수 공식에다가 1, 1이 나열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단순하니까 첫 번째 등급수 먼저 할게요. 요거부터. 얘는 1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는 거니까 아싸 1 돼버리죠. 그렇죠? 2분의 1분의 2분의 1.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를 해가지고 뺄게요. 어차피 시그마 분리되니까. 두 번째 시그마 분리하니까 그대로 봅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분수 바로 스케 공식 b-a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적은 다음에 2분의 1 같은 경우는 앞으로 땡깁시다. 땡기네.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1, 1을 나열시키라고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으로 축으로 쭉 나가는데 막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워지면서 남는 것은 그 두 개가 남고 뒤에는 할 필요도 없다. n분의 1, 무한대 n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 n분의 1 무조건 n입니다. 영어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얘는 4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 두 개를 빼면 정답은 4분의 1 되는 것이죠. 1번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잘 정확하게 인지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013년도 9월 7일날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딱 보다시피 급수가 나와 있는데 분수가 나왔네, 그렇죠? 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얘도 프로세스에는 등비급수죠, 그렇죠? 등비급수 공식으로 문제 푼다. 등비급수는 공식이 있다. 1-r분의 a 그대로 봅시다. 자, 그러려고 보니까 두 개가 분리가 되죠. 첫 번째 분리합시다. 분리.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분리하죠?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죠. 요거 묶으면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3의 n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리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그마끼리는 항상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3의 마이너스 1제곱 바깥으로 빼.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3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거 플러스 N 이 공식 있죠.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A, B 분의 전체 N제곱으로 바뀌는 거. 이거 지수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이용은 무슨 푼거야. 이렇게 두 개. 여기 집어넣으면 요거의 공비는 3분의 1 될 것이고, 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되기 때문에 얘는 공식 쓸 수 있죠?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되는 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플러스 이 앞으로 땡길게요. 어차피 얘는 공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3을 곱하고 시작할까요? 3을 곱할게요. 3. 얘는 3 마이너스 1 2분의 되는 거 알겠지? 그렇죠. 여기다가는 2 곱할까요? 2 곱하고 시작할까? 그러면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2 플러스 1, 3대를 알겠죠?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3, 3은 9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면 통분시키면 18분의 9,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8분의 7대를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해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한 요 분수 계산 어떻게 하냐 먹지 말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계산하기 좋아요. 통분보다 더 빨라요 이게. 통분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요. 항상 분수는 없애고 시작하세요. 뭘 곱한다? 분모들의 최소 분수를 곱해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분수를. 정리할게요. 자, 4번. 공비가 3분의 1이 분비수열 A에 대하여 공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10이 나왔네요. 자, 곱수가 아닌 곱수가 36이래요. 자, 보이시죠? 분비곱수죠, 그렇죠? 아하, 얘는 그래서 분비곱수에 대한 계산이고 분비곱수 공식이 뭐죠? 분비수는 1-R분의 A.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에요. 주어진 게 R이니까 A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1-R분의 A 요것이 36 되는 거잖아. 됐죠? 그리고 3분의 2니까 3분의 1 똑같이 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지워지고. 그럼 A가 얼마가 됩니까? A는 3, 1은 3, 3, 2, 6 곱하기 2니까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라니? A2. A, N은 바로 봤었죠. 등수열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24 곱하기 그 다음에 공부에 N-1제곱이니까 A2는 여기 20원이면 되겠죠? 24 곱하기 20원이면 2니까 3분의 1 38에 24 그렇지.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등급수는 공식 하나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되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점검 문제 보면 2014년 4월 19일 국가 17번 문제고요. 자, 딱 볼 것도 없이 그냥 시그마 값이 수렴하네. 아하, 급수가 수렴하네. 프로세스. 급수가 수렴하네. 기억나시죠? 급수가 수렴할 때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리미트, 일반항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일반항이, 근데 여기 일반항입니까?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얘가 0으로 수렴한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쓰는 거지.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니? 우리가 n분의 an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분모 분자에 n분의 an을 만들어야 돼요. n분의 a 만들려고 그러면은 n제곱으로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n분의 a를 만들려면 an이 제곱이니까 n제곱이 필요하잖아요. 식을 좀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면 얘는 그냥 n분의 an 되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분의 곱하면 1 되버릴 것이고 얘는 2n 곱하기 n제곱분의 1 n분의 2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n분의 an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3 될 것이고 자, 보이시죠? 얘만 0으로 수렴하죠? 2분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n분의 an도 0으로 가네 얘도 0으로 가네 남는 공식이랑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정답은 마3 되는 내용이고 급수가 수렴한 조건에 대한 얘기 어렵지 않지요? 자, 진행할게요. 2014년 6월 21일 지방직 문제고요. 수열 AN이 나왔는데 요거 확인해보고 모르겠네. 얘는 뭐 분비수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이죠? 자, 이럴 때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급수가 수렴하는 거는 등비급수 또는 부분급수밖에 없는데 부분급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이겠네. 일단 보니까 이 자체가 어려워. 그럴 때는 프로세스. 딱 보고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한다? 자, 딱 보고 어떻게 할까? 딱 보고 일반하니 잘 모르겠는 경우, 잘 모르겠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란다? 일일이 나열시킵니다. 나열시켜야지만 규칙이 보여요. 이것이 원래 수열의 원리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해봅시다. A에는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막 따뜻하게 보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0 되나? 처음이 0. 맞죠?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되니까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5, n제곱분의 n이 관심이잖아. n은 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집어넣는 거니까 5의 제곱분의 1. 3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5의 세제곱분의, 5의 4제곱분의 1. 다 보이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완벽한 등비 수열이 돼버렸죠. 이해되십니까? 얘가 등비 수열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다 지워보고 나면 얘가 첫 탄이 되겠죠. 첫 탄이 얘가 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됐나? 첫 탄이 A 원이 말씀합시다. 왜냐면 5의 1제곱분의 A 원이니까 첫 탄이 5로 바뀌는 거죠. 얘는 5의 제곱 25분의 1 돼버릴 것이고요. 등비가 어떻게 돼? 등비가 5의 2제곱분의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1에서 만든 수열이지. 그랬더니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거야. 요거가 좀 배우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결국은 저 수열의 첫째 항이 25분의 1이고 공개 25분의 1이니까 등비급수의 공식에 의해서 생각되겠지. 그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AN과 O의 n제분의 AN 구간 이중에 이렇게 한다. 두 번째. 1-R분의 A 1-R분의 A 25, 25 꺼라겠죠. 얘는 25-24분의 25 가면 1 들어가겠지. 정답은 1번 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R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일일이 나열시켜가지고 일반 찾아보니까 등수열이네? 첫째 항과 등비가 좀 바뀌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등급수로 풀겠죠. 물론 실효적인 방향은 딱 보자마자 등급수란이 보여야 됩니다. 시그마 어떤 값이 수렴하잖아요. 값이 수렴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확인할게요. 7번 2015년 4월 18일 9가지 문제고요. 자연수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란 말이 나왔어요. 얘는 A의 개수가 좀 특이하네, 그치?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얘는 부등호가 주어진 식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 A, 그 다음에 X, B.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있는 경우, 이번에는 둘 다 등호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물론 등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얘는 몇 개가 된다? 해볼까요? 여기 1이 있고 3이 있다고 치자. 이 자연수 사이 자연수 뭐 있어? 2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얘에서 빼. B에서 A를 뺀 다음에 2죠. 한 번 더 뺍니다. 얘는 등호가 없는 경우는 한 번 더 뺀다는 공식이 있고요. 만약에 막히면 해보면 돼요.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그냥 B에서 A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1, 3, 3개가 되잖아. 3 빼기 하면 2가 되니까 더하기 1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부등호가 주어진 정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연수 죄송합니다. 자연수죠. 자, 그대로 풀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A의 자연수 A의 개수이기 때문에 AN은 둘의 관심은 자연수 A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N에서 N-1을 떼세요. 아니구나. 로그가 주어있으면 로그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로그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로그 값을 말하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5의 N-1 제곱과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5n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얘 개수니까 다연수 개수 A에는 분모가 하나 없으니까 얘는 그냥 빼면 되겠지. 두 번째 공식 이거잖아. 그렇지? 빼면 되잖아. 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풉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5 곱하기 5의 n-1을 묶어가지고 작은 값으로 묶어주는 거잖아. 그치? 얘는 5배 1이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자체를 이걸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그대로 집어넣자. 네, 시그마 쫄지 말고요.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 바깥으로 뺄게요. 그쵸? 이게 지금 분모에 있잖아. 요거 1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쵸? 이제 보이시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랬더니 이 부분이 당연히 등비급수가 되고 얘가 수렴하잖아요. 등비급수 쓸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는 등비급수란 것을 알 수가 있고 등비급수 공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해보세요. 정답이 몇 번에 나온다면 정답은 16분의 5라는 값이 나온답니다.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이거 많이 헷갈려거든요. 근데 숫자 몇 개만 적어보면 돼요. 몇 개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못참을 써야 하는데 막상 집어넣고 보니까 등비급수네. 사실 등비급수란 것을 알고 풀어야 되겠죠. 자, 2015년 5월 30일에 경찰 문제고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또 알고 보면 복잡해 보일 뿐이지 마지막 있는 게 뭐야? 그쵸?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니까 등비급수겠네, 그치? 또는 부분 분석일 때 뭐 둘 중 하나일 텐데 등비급수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키워드를 딱 보니까 이 부분인데 그래서 원이 주어졌고 기울기가 없어졌고 원이 접서 나오지, 그치? 접서에 대한 식이 나왔어. 그러면은 두 가지씩까지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을 말하기 때문에 얘는 프로세스. 우리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 기억나십니까? 사실 공식이 있는데 내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공식 외워서 풀면 공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냥 D는 R이라는 원리 이용해서 푼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래서 D는 R 이용해서 문제 푼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합니다. 물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위에 점 주어진 경우는 공식을 푸는 게 좋아요. 특히 중심이 없고 나올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밖에 점할 때 이런 거 나올 때 원리는 가장 중요한 건 D는 R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 기울기가 이런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분해의 부분 생기지. 그랬을 때 얘는 뭐랑 똑같아?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수직 거리 D와 당연히 반지름과 같다라는 기준에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 방정식의, 이 직선 원래식의 일반형으로 표현합니다. 일반형으로. 그치?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C는 0이라고 놓고 공식 쓰죠. 공식 뭐죠? 공식은 등판합시다. D는 중심을 x1, y1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D는 뭐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그대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공식이니까 한번 정리했어요. 자, 그대로 풉니다. 그대로 갈게요. 첫 번째 할 일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공식 못 쓰잖아. 바꿔준다.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어떻게 바꿔주니까 0가 싶으면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얘와 중심이 0,0 사이의 거리를 말하겠죠. 이거 D는 알려하는 거야. 그래서 D는 루트 a제곱 b제곱 2분의 절대값 0, 0 저거는 0 마이너스 k. 요것이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9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9의 마이너스 n제곱은 9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할까요? 9분의 1은 3의 제곱이니까 3의 2n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얘는 반지름이 3분의 1의 전체 n제곱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K가 것이지, K가. 그쵸? K가 구해집니다. K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치? K는 절대값 K가 이거니까 K는 풀마 루트 2의 3분의 1의 n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K 값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집어넣었을 때 x 절편이 an이래요. 그럼 x 절편이라는 것은 y 0 집어넣는 거잖아. y 0 집어넣어봐. 그러면 x는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k가 되고 얘가 x 절편이 an이란 말이야.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하, 얘가 an이네. 그렇잖아. 이제 뭐라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잖아. 시그마 조심할 게 있네요. 제 1사분면. 1사분면이기 때문에 K 값은 인수가 될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1사분면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지? 무조건 플러스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대로 씁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체인 바깥으로 빼. 그러면 3분의 1의 n제곱이 되니까 공식에 의하여 1 마이너스 r분의 1 집어넣으면 천천히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지. 3, 3 곱하면 얘는 3 빼기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란 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많이 복잡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틀리기 쉬운 문제, 좀 약간 곤란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크게 묻는 부분은 두 개밖에 없었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분비급수. 이게 보여야 돼. 얘는 두 가지로 푸는구나. 분비급수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으로 푸는구나가 보여야 돼요. 사실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 개념은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아주 단순한 개념. 하나와 분비급수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거지. 이 풀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두 가지 개념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공무원 수학의 문제들은요, 크게 많아봤자 두 가지의 개념, 아니면 정말 어려운 세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조합시키느냐, 그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